야구는 풀스윙. 자, 2025 시즌에 저희가 지금 뭐 녹화하고 있는 게 9월 29일 현재 오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월요일이지만 예비였으니까요. 1, 2위는 사실상 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다른 이전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3, 4, 5, 6까지. 야. 3위도 사실은 그래요. SSG가 많이 좀 유리해요. 유리하죠. 거의 뭐 다 왔는데 네. 4, 5위는 모르겠어요. 네, 4, 5위 모르겠고, 이것도 어찌 보면은 마지막 144번째 경기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다가 6위인 NC가 요 근래 5연승을 달리면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안 죽었다라고 하면서 치고 올라와서 5위와 1.5게임 차까지 일단 붙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또 여기도. KT도 절대 안심은 할 수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막 이 가을 야구의 티켓이 누가 될 것이냐가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것도 NC가 좀 추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또 4, 5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타이브레이크가 와일드카드를 위한 타이브레이크는 없을 것 같은 것이 무가 좀 달라요. 네. NC가 6무입니다. 그러니까요. 무가 엄청 이게 많아요. 무가 같아야지 그렇지. 승률이 똑같아지면서 작년에 했어요. 그렇죠. KT랑 NC가 SSG가 수원에서 5위 결정전을 했는데 올해는 5위 결정전은 없을 것 같고, 과연 이제 NC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죠.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지는 KT가 갑자기 왜 이러셔 하면서 4위로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건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마지막 144게임째 모든 게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NC와 또 KT와 삼성과 경기를 앞두고 있는 팀들은 이 모양새가 우린 다 끝났는데요. 야,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또 다른 팀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또 두산의 그 지금 조승환 감독 대행도 아무튼 우리는 하나랑 LG랑 똑같이 할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재미있는 게 지금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 된 기아 타이거즈의 남은 경기 일정을 봤더니 NC, 삼성, KT, SSG, 삼성입니다. 지금 이분들을 흔들고 있는 건 기아야, 진짜. 부담될 것 같아요. 기아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부담되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사실 다 지금 목표가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 상대로 어느 팀한테는 어느 투수를 내느냐, 그러니까 어느 팀한테는 어떤 라인업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눈치가 안 보일 수 없거든요. 야, 너 지난번에 KT랑 할 때는 저기 내일 내더니 그 다음에 얘네랑 할 때는 올로 안 쓰고 최영우도 빼더라.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장난해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밀어주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자기네 지금 문제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걸리냐. 저는 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다 나오는 게 맞다고 그렇죠. 봐요. 뭐 기아는 비록 이제 사실상 정규 시즌에 남은 경기가 큰 의미는 없게 됐지만 그래도 맞붙는 팀들이 다 뭐가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걸려 있죠. 똑같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선수들 다 내보내면서 싸우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요 근래 SSG, 삼성, KT가 굉장히 단단한 어떤 힘들을 좀 보여줬고 각각의 약점으로 지목됐었던 부분들도 또 어떻게 대안이 나와가지고 또 메꿔주고 있고, 특히나 SSG 같은 경우에는 야, 마운드는 좋은데 홈런 공장 문 닫았네 했던 것이 갑자기 또 확 올라왔죠. 최정 선수도 다시 돌아와서 올라왔습니다. 뭐 류효수 선수도 잘 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에레디아 뭐 여전하고요. 에레디아 여전하고 SSG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투타 밸런스가 가장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한 시즌 내내 나왔던 얘기죠. 이 불펜 어떡할 거냐 얘기가 있었는데 불펜도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지금 가장 안 좋았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살짝 부족한 느낌이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맞춰서 가고 있고, NC는 지금 약간 돌격대 느낌이죠. 다 나와, 다 덤벼 뭐 이러고 있는 느낌이어서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NC가. 그래서 NC와 이제 맞붙는 팀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기아 월요일 날 하고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에 하고, 그 다음에 NC가 KT를 만나요, 화요일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기. 뭐 맞대결이니까요. 이 경기에 따라서 이제 NC가 물론 이제 월요일 경기도 중요해요. 월요일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화요일 KT전을 이기느냐 마느냐가 이번 그 마지막 기적을
맞습니다. 네,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LG랑 붙고요. 그 다음에 보면 NC가 이제 경기가 많아요. NC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구장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또 진짜 마지막까지 간다. 그러면 SSG랑 붙어요. 근데 SSG가 이때 만약에 3위를 확정 지었다면은 네. NC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NC는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이제 오늘이라면 월요일 경기를 무조건 이기고 이겼다. 그 다음에 KT랑 상대는 화요일이 또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승차가 맞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 5위 자리에 대한 진정한 그 경쟁 국면이 맞습니다. 예, 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NC로서는 지금 오늘 사생 결단이에요 이제 뭐 이거저거 없습니다. 그냥 다 이겨야 돼요.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진짜. 안 되면 뭐 대타 2호전 해야 돼요 진짜 지금 느낌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소식 중에 하나가 드디어 뭐 레전드 중에 레전드 별 중에 별이죠 오승환 선수의 은퇴식. 아 네. 네 오승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그 동갑내기들은 이미 은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 나이 때 82년생들이잖아요. 이 82년생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 야구의 한 시대에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일 텐데 모두가 다 은퇴해서 지금 뭐 유튜브다 아니면 뭐 코치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그렇죠. 각층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소위 뭐 이런 말로 좀 방귀깨나 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네 대단히 영향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오승환 선수가 은퇴를 함으로써 82년생의 이제 현역은 마감이 되는 네, 또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사실 그때 우천수년에 관련해서도 삼성 라이온즈가 그런 입장이었대요. 은퇴식을 잡아놨는데 그 뒤에 또 홈 경기가 수년돼서 잡히면 모양새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차라리 오늘 경기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한 명의 선수가 이제 또 현역의 길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드는 게 뭐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들과 어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하시겠지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걸 좀 전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올드 팬들은 어느 순간에 선수 중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선수가 없어지는 순간이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랑 동갑인 감독이 나옵니다. 뭐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본인이 늙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마도 오승환 선수의 은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콘텐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MVP 경쟁이 좀 묘해졌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요 디아즈입니다. 메이저 기준으로는 디아즈다. 네, 메이저리그는 왜냐하면 사이영상이라는 투수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상이 있잖아요. 베이브루스 상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이영상 코디 폰세 그리고 MVP 르윈 디아즈입니다. 메이저식 계산으로 가면은 그렇죠. 근데 KBO 리그는 뭐 최동원 상이 있지만 이건 최동원 기념 재단에서 그렇죠. 이제 만든 상이고 KBO 공식 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는 KBO가 지정한 최고 투수에게 따로 주는 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VP를 투수들도 많이 수상을 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릅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라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이 쏟아줄 수 있으니까 상을. 뭐 신의 두 번째 왼팔이라고 했던 커쇼가 MVP를 받았을 때가 그게 뭐 60몇 년 이후로 투수가 거의 말도 안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거기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쳐야 MVP가 가능한데 그 정도로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최고 투수는 사이영, 최고 야수는 MVP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한 144경기 중에 130경기까지는 폰세였어요. 맞아요. 디아즈한테 물어봐도 폰세였어요. 근데 경기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50대 50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아직 50은 못했어요. 50은 그렇죠. 하나 남았고. 네,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하나 남았는데 어제 고척동 경기 보는데 디아즈도 넘어간 줄 알았더만 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고척돔이 거리가 좀 넓어요. 맞아요. 멀어요 좀 패스까지. 그랬고 전 진짜 넘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넘어갔으면 좀 약간 역사적인 순간이 딱 탄생이 되는 거였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MVP는 누구다라고 남겨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저희가 또 라이브 할 때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세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에게 투표권을 줬다. 근데 아직 안 끝나서. 그렇지. 네, 정규 시즌 뭐 144경기 다 끝나면은 그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50대 50이에요 지금. 50대 50.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결정하기가. 저도 사실 다른 채널에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채널에서 한번 여러 번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폰세가 한 7대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5대 5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폰세가 무패 행진으로 시즌을 끝냈으면 폰세고 만약에 디아즈가 150득점과 더불어서 이승엽의 그 홈런 56을 깼으면 그거 깼으면 디아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경쟁 구도에서 네.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얘기가 폰세가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 그럼 폰세 디아즈가 50 150이 아니라 이승엽의 기록을 넘어서 150타점을 기록한다. 그럼 디아즈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했어요. 네. 참 그 임팩트는 진짜 너무 센 거라서 네. 무패와 홈런 신기록.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승엽의 그 56 홈런 그때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잖아요. 이건 야구가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때 그 잠자리채 신드롬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때 뭐 스포츠 신문 뭐 9시 뉴스에 이승엽 얘기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승엽이었어요. KBO 리그가 곧 이승엽이었어요 그때. 그 김동영 기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승엽 그거를 그냥 전체 계속 쫓아다니던 기자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었고. 맞아요. 네네. 그때 그리고 그 이승엽 선수가 라이온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아기 사자를 대동을 해서 그 홈런 기록이 나오는 순간을 계속 쫓아다녔대요. 네. 그 아기 사자를 계속 그 작은 우량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해왔던 분이 제가 네. 아는 분이세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곧 한국 프로야구가 이승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는 곧 이승엽이었죠. 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야구는 그냥 이승엽이었던 때가 있었고, 야구는 박찬호였던 때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그건 하나의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그냥 사회 현상이었던 맞아요. 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이 2025 시즌 정규 시즌에 리그 MVP도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결과론입니다. 야구는 결국에 그렇죠. 결과론이어서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뭐 혹사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다가도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거 봐라. 성적도 안 나오는데 선수들만 혹사당했네. 이렇게 또 이제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게 되는데 올 시즌 유독 이 연투가 좀 많고 그리고 많은 이닝수를 던진 불펜이 많은 데가 KT와 롯데 이 정도 좀 많았죠. 2연투, 3연투. 그렇죠. 너무 많았고 그리고 특정 선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체력이나 구위가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좀 보이기도 했고. 근데 KT는 어쨌거나 가을 야구를 지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롯데자이언츠는 그게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두 감독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KT는 물론 연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조절은 해요. 그러니까 뭐 보직 변경 이런 걸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KT가 그렇죠. 뭐 패트릭 같은 선수 보면 헤이수스도 그렇고 갑자기 불펜으로 쓰고 그러니까요. 헤이수스도 불펜으로 막 쓰고 패트릭은 원래 불펜하다 왔으니까 또 불펜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또 다시 선불로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시기마다 막 변주를 주면서 변화를 주면서 막 뭔가 끼워 넣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쨌든 이 부담을 나눠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칙도 딱히 이렇게 보이지 않고 변칙이라고 하면 이제 필승조를 빠른 이닝에 쓰는 거 5회 4회에 막 그리고 또 점수차가 큰데도 또 필승조가 나오는 거 그런 거 이런 결국에는 그 기용 폭을 이걸 넓혀서 이거를 그래도 좀 극복을 해내느냐 요거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결과론이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가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어요. 롯데 보면 홍민기 선수 그렇게 좋은 공을 던졌는데, 저는 올해 본 우리나라 왼손 투수 중에 가장 좋은 공은 홍민기 선수가 던진 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처음에 선발 로테이션 돌릴 계획이었다가 이제 롯데 불펜이 안 좋아지니까 불펜으로 돌렸고 불펜으로 몇 번 나오다가 결국에는 구위도 떨어지고 제구도 안 되고 그러면서 2군 내려갔는데 그리고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감독 코칭 스태프가 선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직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투수가 있고
좀 혹사를 시켜도 괜찮은 투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정말 아껴야 되는 투수가 있고, 아껴 써야 되는 투수가 있고, 이게 좀 사람의 몸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기용을 해야 되거든요, 투수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롯데는 정말 이 투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느냐. 그게 좀 애매하죠. 지금.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결과로 보이거든요. 한 2연투, 3연투를 좀 한두 번시켰더니 훅 떨어지는 투수가 있고 계속 나오는데도 괜찮네. 뭐 이런 네. 투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뭐 LG 트윈스의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막 쓰도 되는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막 썼더니 안 됐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김진성도 그렇고 네. 노경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뭐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혹사를 해도 뭐 미래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이제 40줄이 넘었기 네, 때문에 네. 팬분들도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거를 각오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나 지금 내 나이는 팀에서 쓰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축복인 거다. 팀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나이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오죽하면 이제 우리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감독한테 찾아가서 나 3연투 네. 괜찮으니까 네. 내라 나를.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하고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내 그 몸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노경훈 선수가 제가 오키나와에서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게 이렇게 커리어가 많은데도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로운 시도가 뭐였냐면요. 네. 겨울에 안식이었어요. 지난 안식. 겨울에 안 쉬었어요. 아. 계속 던졌어요. 근데 해보고 싶더래요, 한번. 왜냐면은 지난 시즌을 치르면서 여름 지나갈 때쯤에 너무 밸런스가 좋았대요. 공도 좋고. 네네. 그래서 스스로 이 밸런스를 쉬면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해보자. 근데 잘못되면 이제 다가오는 시즌을 망치게 되는 거죠. 큰일 날 수도 있죠. 근데 후회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아. 결국엔 성공입니다. 참 지금까지 진짜 가고 있잖아요. 대단한 것이 사실 이 나이 대의 선수들은 한 시즌을 망쳤다. 그럼 은퇴거든요, 사실. 네. 뭐 누가 씁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는 노경원 선수도 참 보면 대단하다라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한 번 이제 식단 조절도 해가지고 한 번은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했었고 네. 정말 많은 걸 해본 선수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게 보면 또 해요. 거기다 또 김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지훈련 안 가겠다. 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왜냐면은 나는 젊은 선수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기능성이 뛰어나잖아요. 뭐 그렇죠. 야구는 기술 운동인지라 이렇게 기술이 받쳐줘야지 좋은 퍼포먼스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근력, 뭐 순발력, 체력 좋잖아요. 그렇죠. 이군 캠프에 가서 이런 선수랑 섞여 있어야 더 자극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애리조나에서 침구 문제도 좀 있어요. 있었죠. 예, 김진성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텔보다는 미국 호텔이 좀 뭐 침구류 이런 게 좀 안 좋나 봐요. 그렇죠, 매트리스 성능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요 부분에서 좀 민감한 편인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더불어서 좀 더 나를 자극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2군 자청해서 2군에서 했잖아요, 준비를. 그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진짜 이 나이 때까지 여전히 현역 그러니까 생활을 이들은 하고 그거죠. 있는 것도 비시즌의 중요성을 진짜 최고참인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현역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이런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냥 필요하면 김진성 찾는 거잖아요. 네. 그냥 필요하면 노경은 찾는 거고 네. 그런 선수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참 대단한 축복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선수들이야 뭐 스스로 그렇죠. 나가겠습니다 하는 선수니까 익스큐즈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해줘야 아직 될 그리고 선수. 루틴도 안 잡혀 있는 네.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보고 써야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러다 보니까 롯데 팬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이 전에 있었던 직전에 이 전미르라는 이름을 또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타자도 막 나오던데요. 네, 승부에서 막 홈런도 치고 방망이 네. 치고 있는데 진정한 또 이게 뭐 전탄이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달려야 할 때 혹사를 할 때 뭐 관리를 해야 할 때 뭐가 맞는지 이거 결과로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최종 순위표가 그렇죠. 답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받게 돼 있죠. 자,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이제 마지막 해인데 계약의 마지막 해인데 사실 두 팀 이상에서 우승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갖고 있는 감독은 김문용 감독 한 명밖에 없어요. 명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우승 청부사의 타이틀을 달고 감독의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엔 한 명뿐입니다. 한 명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김영덕 감독 같은 경우에 삼성 시절에 그 전후기 통합 우승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가 아예 열리지가 않아서 한국 시리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김문용 한 명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팬분들 그 얘기하죠. 선수빨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시기에 그 팀의 감독을 맡는다는 게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팀을 또 어떤 방향성을 만들었고 또 7년간이나 그런 성과를 이룬 감독이긴 한데 근데 이번 롯데에서는 참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99%의 확률로 가을야구를 할 수 있었던 팀이 이렇게 삽시간에 망가졌기 때문에 팬들의 이제 성토도 좀 끊이지 않는 것 같고 올 겨울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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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도 참 글쎄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래도 더 계약 기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고를 약간 네. FA 시장에서 FA 시장에서는 당연히 근데 진출해야죠. 박찬호? 사실 이제 이 얘기 나중에 계속 하게 되겠지만 전민재라는 이 대단한 유격수가 발굴이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평균치를 좀 수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시즌을 내내 어느 정도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내구성, 체력을 갖춘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실력이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못 살아 하면서 보더라도 어떤 한 야수가 140경기를 뛰고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로 실력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롯데도 뭐 지금 최근에 2020년대 들어가지고 가을 야구 초대를 못 받은 팀은 이제 롯데 하나 남습니다. 그러네요. 10개 팀 중에서 하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지금 이대로 이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지금 모은 수라도 다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팬분들의 어떤 이런 지금 저희 롯데 팬 PD님도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사직구장은 여전히 그렇게 뜨거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분명히 그게 되는 걸로 저는 봤었는데 참 그게 안타까우니 올 겨울에도 뭔가 롯데는 칼을 계속 빼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2025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야구에 이제 패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컨텐츠가 매주 월요일 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와일드카드 전에 그렇죠. 시즌 끝났다. 와일드카드 전에 하고 와일드카드 끝났다 하고 좀 플레이오프 뭐 프리뷰하고 이동이라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게릴라성으로 될 때마다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언제 할 거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이 이게 와일드카드를 한 번을 할지 두 번을 할지 맞아요. 좋은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갈지 3차전에 끝날지 이거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저희는 항상 비상 대기 상태로 있다가 그때 라이브도 열고 그리고 콘텐츠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참 이게 시즌 끝날 때쯤 되면 이거 언제 이렇게 지나가지 이 생각이에요. 네. 시간 빠릅니다. 매년 정말요.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전 또 그래도 내년에도 야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저희는 다음 컨텐츠와 함께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